흉부학 개론의 뭐라고 해야 되지? 흉부학 개론. 교수. 저희가 녹화가 처음이라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흉부학 개론의 방송을 시작하게 된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조교수 문덕환입니다. 저희가 이런 방송이 처음이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취지는 기흉이라는 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환자들한테 알기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씩 같이 알아보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긴장성 기용? 영상을 봤잖아요. 저는 기흉에 걸린 적도 없고 사실 기흉 환자를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흉 환자가 생기면 이럴 것이다, 이런 모습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응급질환인지를 몰랐거든요. 지금 이렇게 바늘 주사기로 푹 찔렀는데 슉 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응급적인 그런 조치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흉에 걸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평생 걸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기흉은 일반적으로 마른 사람한테 생기고요, 키가 큰 사람들한테 생기고, 그다음에 성장기에 키가 갑자기 큰 사람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물론 뭐 작은 사람들한테도 발생하긴 하는데 본인 체형이 조금 통통하다거나 아니면 뭐 근육질이 많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흉은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실수를 빨리 해야 되는 질환은 맞지만 초응급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흉 중에 긴장성 기흉이라는 병은 초응급 질환이 맞습니다. 긴장성 기흉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긴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텐션인데요. 텐션이라는 말은 뭔가를 누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기흉으로 발생된 공기가 심장을 눌러서 생기는 걸 긴장성 기흉이라고 합니다. 긴장성 기흉일 때는 계속해서 심장을 누른 상태라면 나중에 결국은 쇼크 상태로 환자가 사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초응급적으로 저희가 일단은 공기를 빼는 치료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걱정 마시고 흉부외과 의사를 부르시면 됩니다. 근데 흉부외과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늘로만으로 공기만 빼도 환자의 응급적인 상황을 모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게? 그러니까 이제 응급적인 치료 말고는 고농도의 산소 공급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정도의 양이라면 공기를 빼주기 위해서 이제 흉관 삽관술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굵은 사이즈의 튜브를 넣었다면 요즘은 가는 사이즈의 튜브도 넣기도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감이나 이런 건 옛날보다 훨씬 덜해졌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환자가 모레 이틀 뒤나 아니면 뭐 내일이나 아니면 3일 뒤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뭐 튜브를 갖고 입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에그라고 해가지고 카테터 굉장히 작은 거고, 이제 공기를 받을 수 있는 공기 주머니를 요만한 계란 모양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환자가 몸에 가지고 이제 튜브를 넣은 다음에 집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시험을 끝내고 이제 병원에 다시 와서 엑스레이 보고 괜찮아지면은 뽑고 퇴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입원해가지고 뭐 굵은 튜브를 넣어서 환자들한테 불편감을 주고 막 이랬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에그는 관리하기가 뭔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입원 환자들은 어쨌든 병원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데 그럼 그렇죠.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소독만 이틀에 한 번 신경 써주면 되는 거라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물론 이제 가슴 안에 튜브를 넣거나 에그를 넣거나 뭐 어쨌든 간에 시술을 하게 되면 이 튜브가 가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흉부외과 의사들이 튜브를 넣을 때는 가슴 안쪽에서 넣어서 이렇게 어깨 끄트머리까지 튜브가 닿게 하기 때문에 숨을 쉬면 어깨나 등 쪽에 통증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그 같은 거는 카테터 굵기가 작기 때문에 환자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수능 시험을 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걸 들고 에그를? 그럼요. 들고 가진 않고 몸에 달아주면 몸에 달고. 그래서 테이프 하나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모양이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사진으로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수술보다는 산소 치료를 받고 싶을 것 같긴 한데 그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의 그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그럼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기흉의 치료는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기억을 한다고 하죠. 첫 번째는 가슴 안쪽에 들어있는 공기를 밖으로 뺀다라는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재발이 안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다 수술해서 하는 걸 원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섭고 두렵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면은 상처가 남고
그 다음에 아프고 엄청 힘들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산소 치료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산소 치료로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기흉의 환자가 10명 발생하면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나는 한 달 동안 입원해도 되니까 산소 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환자들은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재발의 면에서 봤을 때 산소 치료만으로 했을 때는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는 없죠. 기흉 환자들이 CT를 찍어보면 공기 주머니를 하나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환자들은 거기에 발생하면 또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완전한 치료는 되지 않죠. 그래서 산소 치료만 했거나 이런 환자들은 퇴원하고 한 달 이내에 응급실에 많이 옵니다. 제발로. 그러면 기흉은 어쨌든 공기가 차서 아픈 거잖아요. 그러면 수술이든 시술을 해서 공기를 빼내면 즉각적으로 통증이? 네, 없어지나요? 그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했던 통증은 없어지지만 다른 통증이 생기는 거죠. 상처를 내고 가슴 안쪽에 늑막을 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통증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수술 부위의 통증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하고 나도 튜브를 가지고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튜브를 가지고 나오면 튜브가 가슴 안쪽에 들어가 있고 어깨 위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면 등이나 뭐 이런 쪽이 계속해서 통증은 있습니다. 튜브 뽑을 때까지. 근데 수술하고 대부분 환자들은 이틀 이내에 퇴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튜브를 뽑고 나면 그 통증은 사라지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그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기간이 수술 환자 대부분 입원 기간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이틀에서 3일. 네. 생각보다는 짧고. 그렇죠. 수술은 어쨌든 전신 마취인 거고. 그럼요. 흉관 삽입술은 국소 마취인 거고.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프다니까. 안 아픈 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아파요. 아프다. 네. 가는 튜브를 넣었든 굵은 튜브를 넣었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조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하고주고 튜브를 넣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는 시술은 대부분 흉막을 뚫어야 됩니다. 흉막이 뭐냐면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에 근육이 있습니다. 늑간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바깥쪽 흉막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걸 찢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야 튜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뚫고 들어가기 때문에 흉관 삽관을 해도 당연히 통증이 있습니다. 그럼 기흉 수술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일단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요. 이제 1990년도 때부터 이제 흉곽경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배에 나면 복강경, 가슴에 하면 흉곽경이라고 하는데 흉곽경을 이제 카메라, 내시경 카메라가 이제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뚫고 수술들을 많이 하거든요. 기흉 수술은 병변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포가 이렇게 생겨 있는 부분들 아래쪽에 정상적인 폐를 굉장히 작게 자르면서 그것들을 완벽하게 절제하는 수술이 이제 기흉 수술이고요. 문제는 이제 수술하고 재발이 없어야 되잖아요. 재발이 없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인공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덮어주기도 하고 막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구멍을 3개를 뚫고 하는 수술들이 많이 있다가 최근 들어서는 구멍을 2개 또는 구멍을 하나 뚫고 하는 수술들이 생겨서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수술을 해보니까 아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멍을 하나 뚫고 기구가 들어가서 하기에는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상적인 폐는 조금 자르고 문제가 되는 병변은 완전히 절제를 하는 게 기흉이고, 그럼 그 수술을 하려면 예쁘게 이렇게 라이닝이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작을 한 기구를 통해서 폐를 잡고 하나로 자르는 그 기구가 들어갔을 때 그 모양이 3D적으로 보았을 때 예쁘게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흉 수술을 할 때도 환자들마다 맞춤형이 맞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대 초반인 남자가 두 번째 기흉이 재발을 했고 CT 봤을 때도 CT상에서 봤을 때 병변 부위가 첨부에 뭐 한 2군데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단일공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흉이 2번, 3번 재발한 환자에서 수술을 해야 되고 또는 유착이 되게 심해 보이고 또는 출혈의 위험성이 충분히 있고 또는 뭐 다른 병이 뭔가 있는 것 같은 위험한 환자라면 무리해서 단일공으로 수술한다라는 거는 사실 환자한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꼼꼼하게 재발을 안 일어나게 하는 수술법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최대한 재발을 막고 그럼요. 개인력에 맞게. 그렇죠. 그 이제 케바케라고 하죠. 케바케 신세대요. 네. 네. 그리고 신세대. 또 다른 거 얘기 혹시 하실까요? 네. 아까 전에 누누이 제가 이야기했지만 기흉이라는 병은 평생을 달고 다니는 병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 환자들이 통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짧게 처음 발생한 기흉으로부터 한 2년 정도 안에 짧게 치열하게 환자들을 괴롭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괜찮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관리라는 게 별게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그때까지
담배 같은 거 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흡입을 하니까 담배 같은 것도 조심한다든지, 맑은 공기를 자주 마신다든지,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면 기흉의 위험성이 있죠. 사실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그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괜찮고, 정기적으로 병원 와서 관리를 받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병원에 와서 응급실이든 와서 흉부외과 전문의들하고 상의를 하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짧고 치열하게 환자를 괴롭히는 건 맞지만 관리만 충분히 잘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지만 좀 살펴보았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있거나 하면은 저희들에게 언제나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뭐 Q&A 해가지고 질문들에 대해서 답도 조금 할 텐데, 기흉이나 앞으로 여러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 흉부학 개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